손아는 송건과 왕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송건의 셋째 아들입니다. 손아의 모친인 왕부인이 송건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도 송건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송건은 손아의 나이가 14살이 되자 그를 위한 근위병을 두었으며 중서령 감택을 시켜 서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손아는 이러한 송건의 총애에 부응했는데 학문을 좋아하고 선비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도 갖췄기에 많은 칭송을 들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손아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와 책략이 있었기 때문에 송건은 그를 더욱 귀여워하고 사랑하며 늘 곁에 두었고, 의복의 등급과 진기한 장난감을 하사함에 있어 다른 자식들이 견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태자인 손등 또한 손아가 이복 동생임에도 마치 친형제처럼 친근하게 대했다고 하며 늘 손아에게 태자의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고 4년, 손등은 죽음을 앞두고 상소를 올려 황자 손아는 인자하고 효행이 있고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덕행이 고결하고 아름다우니 마땅히 서둘러 태자로 세워 백성들의 바람이 이어지도록 하소서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처고 5년, 송건은 손아를 태자로 삼았는데 이때 손아의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송건은 감택을 태자태부, 설종을 태자섭으로 삼으며 수많은 인재들을 손아에게 붙여줍니다. 오서에 따르면 손아는 문학을 좋아하고 기마술과 궁술도 뛰어났으며 스승을 받들어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 견해가 매우 정확하고 총명한 데다가 사부를 존경하였고 인물평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예물을 바치며 경축을 표하면 손아는 항상 마음을 기울여 친근하게 대우했고, 경전의 뜻을 강구하고 조사한 다음 옳고 그름을 모아서 살폈으며 조정의 신하들에게 자문을 하여 관리들의 덕행과 재능을 검토해 우열을 알 수 있게 하여 체계가 갖춰지도록 했습니다. 이후 송건이 위나라 장수 제갈탄을 유인해 공격할 계책을 세운 뒤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매복을 했는데, 손아는 송건이 바깥에서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전쟁은 흉한 일이라 송건을 걱정하고 슬퍼하다가 수차례 상소를 올려 신중하게 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간언했고, 송건이 돌아온 연후에야 편안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처럼 효심도 깊었습니다. 손아는 장소의 장남인 장승과 제갈근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장씨를 태자비로 맞이했으므로 장소의 가문과 제갈근의 가문이 손아의 든든한 뒷배가 됩니다. 장씨의 외삼촌은 제갈각이었고 삼촌은 장유였는데 이들은 일찍이 손등의 밑에서 고흥의 손자인 고당과 함께 직속 관리로 있으며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나라에서 힘빼 쓰는 포족 가문은 모두가 자연스럽게 손아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손아는 차례에 따라 임명된 적통 그 자체인 태자였기 때문에 손아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했으므로 육손을 포함한 주류 호족들도 모두 손아의 편이었습니다. 왕부인과 송건의 딸인 손노바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왕부인의 아들인 손아가 태자가 되고 왕부인까지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될 상황이 오자 손노바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손노바는 틈이 날 때마다 송건에게 왕부인과 손아에 대한 참소와 험담을 하여 송건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고, 왕부인과 손아에게 사람을 붙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송건이 병으로 드러눕게 되어 손아가 송건을 대신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때마침 장씨의 삼촌인 장휴가 사당 근처에 살고 있었으므로 장휴는 손아를 방문해 영접한 뒤 손아가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손노바는 곧바로 송건을 찾아가 손아가 사당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오로지 태자비의 집에 있으며 의논만 하고 있다고 일러 바쳤는데, 아마 손아가 FM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을 꼬투리 잡아 살을 붙여 송건에게 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노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손아의 모친인 왕부인이 송건이 병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얼굴빛이 있었다고 말했기에 송건은 매우 분노하며 왕부인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부인은 근심에 빠져 죽게 되었고 손아는 송건에게 찍히게 됩니다. 손아에 대한 송건의 총애가 줄어들자 송건의 사남인 손패가 기회를 엿보며 태자의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고, 전기, 오한, 양축 등의 측근들과 함께 손아를 해칠 것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태자인 소나를 지키려는 신하들과 손패를 태자로 만들려는 신하들 사이에서 공방이 펼쳐집니다. 나중에 삼국지 내피셜에서 다루겠지만 송건은 과거 총명했던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주류 호족들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강했기에 초반에는 손패파의 손을 들어주어 고담, 장휴, 오찬 등 손아파 인물들을 죽이거나 귀양보냈고 그 과정에서 육선이 분사하는 사태까지 터집니다. 하지만 이후 손패파 인물들이 소나를 모함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기, 오한, 양축 등도 모두 죽임을 당했으니 송건은 결국 손아파, 손패파 할 것 없이 모두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송건은 마침내 소나를 태자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손패에게는 독약을 내려 자살하게 했으며 막내 아들인 손량을 태자로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소나를 폐위시키면 안 된다고 간언하는 신하 10수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소나는 이처럼 오나라의 수많은 중신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해를 입는 것을 보고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소나는 고장년으로 귀양을 갔다가 태원 2년에 남양왕에 봉해지고 호림연으로 가게 됩니다. 오서에 따르면 소나가 호림연으로 가던 도중에 우호현을 지나게 되었는데 때마침 베이도 때에 까치집이 생겼기에 반려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근심 걱정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끝은 위태로운 형세로 여겨졌기에 이는 소나가 오랫동안 편안하지 못할 거라는 징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걱정과 달리 송건이 죽고 손량이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제갈각이 실권을 잡게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제갈각은 소나의 정실 부인인 장씨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씨는 황문 진천을 건업으로 보내 상소를 올리며 제갈각의 집에 들러 문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갈각은 진천에게 나를 위해 왕비에게 기회가 되면 마땅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도록 해주겠다고 전해주시오 라는 말을 남겼으니 이는 사실상 소나를 복권시켜 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갈각은 보읍을 무창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무창에 있는 궁전을 수리했는데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제갈각이 소나를 황제로 영접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각은 북벌에 크게 실패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고 결국 손준에게 암살당했기에 제갈각의 도움을 기다리던 소나는 도리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손준은 예전부터 손노반에게 아첨을 하며 그녀를 섬겼기 때문에 권세를 잡은 뒤에도 손노반의 말을 잘 들었는데 손노반이 소나를 죽이라고 명하자 손준은 소나의 거주지를 신도군으로 옮기게 하고는 곧바로 사신을 보내 독약을 주어 자살하게 합니다. 이에 소나는 아내인 장씨와 고별을 했는데 장씨는 소나에게 길흉은 응당 서로 따라다니는 법이니 끝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소나가 죽자 장씨도 소나를 따라 자살을 했기에 나라 전체가 상심에 빠졌습니다. 오력에 따르면 소나가 죄 없이 살해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품었기에 이전에 사마였던 관료가 문무관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손준을 죽이고 손등에 차남인 손용을 제위에 세우려 했으나 일이 발각되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송건은 병중의 회광반조처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잠옷 깊이 느껴 깨달으며 소나를 다시 불러들여 태자로 세우려 했으나 손노반, 손준, 손홍 등이 완고하게 간하였기에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훗날 소나의 장남인 손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삼국지를 대표하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혹자는 우스개 소리로 손화가 문제없이 송건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더라도 그 다음 황제가 손호이기 때문에 오나라가 멸망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손호는 소나의 정실 부인인 장씨의 소생이 아니라 하희라는 첩의 소생이고 소나에게는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손준이라는 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력에 따르면 손준은 총명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서 칭송하였으나 이 일로 손호의 시기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호는 부친인 소나의 죽음을 매우 원통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소나를 추중하여 시호를 문왕제라 하였고 소나의 능을 관리하는 마을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흥군을 신설해 사계절마다 소나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고 보정 2년에는 소나에 대한 제사를 크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흐느끼며 슬퍼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손호는 신령의 안부와 움직임을 묻는 의식을 했는데 무당이 손아가 옷을 입고 있고 안색이 평상시와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슬픔과 기쁨이 섞인 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모든 공경과 상서를 불러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손아를 평가하길 설려 손아는 모두 선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풍모가 있었고 스스로 학문이나 품성을 갈고 닦았는데 어떤 이는 단명하여 일찍 죽었고 어떤 이는 부득이한 일로 장차 죽어버렸으니 슬프도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손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